도파민, 이미 친숙한 단어죠? 특히 요즘 들어 도파민 중독에 대한 경각심을 유발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요. 혹시 도파민이 정확히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시나요? 도파민이라는 용어가 유행처럼 번지게 된 건 불과 몇 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사실 도파민은 언제나 우리 몸속에서 활발히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도파민이 왜 요주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오늘 건강한 건강에선 도파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도파민 중독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도파민,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으로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의 전구체. 너무 어려운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선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다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쾌감이나 즐거움 등과 관련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도파민이란 단어가 유행처럼 번져 처음 알게 된 분도 계시죠? 사실 도파민은 언제나 우리 몸속에서 활발히 작동하고 있었는데요. 의욕, 운동, 각성, 동기부여 등에 관여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존재입니다. 흥분성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죠. 그럼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면 좋은 거 아니야? 적절한 도파민 분비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요소지만 문제는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분비된다면 신체에 이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뇌에서 도파민 분비량이 과도해지면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긴장, 과민함, 혼란 등 비교적 가벼운 증상이 있고 조증 등 정신질환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충동을 제어하는 전두엽을 계속 자극하게 되어 결국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과잉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알코올, 니코틴, 도박부터 쇼핑, SNS, 스마트폰까지 이러한 것들에 중독되는 현상은 도파민의 과도한 분비와 관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SNS, 스마트폰이 도파민과 관련 있다고? 도파민에 중독이라는 무시무시한 말이 붙으며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이유는 기술의 진화가 도파민 욕구를 더 쉽고 빠르게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도파민 자극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사회에 사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힘들이지 않고 자극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자극적인 콘텐츠와 즉각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스마트폰과 SNS가 그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극적인 콘텐츠를 접하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이러한 쾌감과 행복이 반복적으로 상기되며 다시금 그 행위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자극을 추구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 도파민 분비량이 점점 감소하며 처음 느꼈던 쾌락을 얻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중독이라고 부르죠. 중독을 유발하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 일상에서 다른 즐거움을 얻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쉽게 일상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집니다. 보통 도파민의 증가는 기대 상황에서 원하던 보상이 주어졌을 때 발생하는데요. 스마트폰과 SNS로 인해 분비되는 도파민이 더욱 무서운 이유는 보상이 예측 불가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접하는 모든 콘텐츠가 재미지는 않지만 우리는 취향 저격 콘텐츠가 등장할 것이란 기대감에 계속 스크롤을 내리게 되죠.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SNS를 탐색하는 행위는 더 많은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고 결국 이 행위에 중독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럼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특정 행위에 중독되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 상담과 검사가 필요합니다. 약물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도파민 디톡스도 있는데요. 도파민 중독이 걱정되신다면 실천해보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폰 사용시간 줄여보기. 끊임없이 SNS 스크롤을 내리며 자극적인 콘텐츠를 갈구하는 것도 중독 현상 중 하나입니다. 과도한 도파민 분비를 줄이는 방법은 가능한 한 자극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우리와 가장 밀접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기 위해선 끊임없이 스마트폰을 통해 자극을 얻는 상황을 가급적 피해야 합니다. 특히 SNS에 알림을 끄는 것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도파민 디톡스 데이 정하기. 단번에 모든 자극과 멀어지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때문에 주 1회 도파민 디톡스 데이를 정해 게임, 자극적인 음식, SNS, TV 등의 자극으로부터 멀어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극을 대체해 산책을 나가보는 것이 좋고요. 외출이 어렵다면 실내를 천천히 걸어보는 것도 도파민에 대한 통제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건강한 방법으로 도파민 분비 유도하기. 가장 중요한 건 니코틴, 알코올, 스마트폰, SNS 등 즉각적인 자극으로부터 도파민을 얻는 것을 지양하고 건강한 방식으로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험이나 시도를 해보는 것, 배워보지 않은 것을 배우는 취미를 만드는 것, 유산소 운동 등 몸을 움직이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 목표한 일의 성취를 노력해서 달성하는 것 등이 건강한 방법입니다. 결론,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도파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호르몬이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신체에 이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린 스마트폰과 SNS 등을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 도파민 중독이 걱정된다면 도파민 디톡스를 실천하고 건강한 방법을 통해 도파민 분비를 유도하는 것이 좋다.